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내신 서영교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가운데 중 물결랑,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중랑의 딸 이제는 안 쓰시는 거예요. 이제 중랑의 어머니 정도 이제 되시는 거죠. 아직도 중랑의 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중랑의 딸 왔다, 중랑의 딸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중랑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의원님 근데 이번에 추석 명절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네. 의원님 뭐 저기 뭐야 새로 네, 사위도 네, 네, 네. 제가 못 갔어요. 죄송해요. 막 어떡하다 안 지나가 버렸. 왔구나. 아이 세상에 말하지 말 걸. 안 왔구나. 아니 네. 새 식구가 들어오면 또 음식 네, 장만도 네, 많이 네.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네, 네. 물가가 좀 어땠습니까? 저는 그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이 가장 큰 저의 행사입니다. 저의 가장 큰 행사이고요. 우선 추석 명절 이번에는 추석 날로부터 한 4, 5일 전부터 네.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6개 정도 있어요. 네. 그 전통시장을 쫙 돌고요. 네. 물건을 장보기를 합니다. 시구위원과 여성위원장 그리고 또 저 뭐 이렇게 해서 보좌진과 장보기를 하고 한 시장에 장을 보는데 한 5-6시간씩 네네.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점 인사를 이틀 정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 다니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못 살겠다 그럽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처음인데 이번만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끌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민심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평범할 것 같은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예.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네 물가 전통시장 얘기. 다닐 때 민심이 거세고요. 제가 이번에 그 시금치를 샀습니다. 네. 중랑구 전통시장이 가격이 제일 좋고 물건이 제일 좋아요. 네. 제가 이번에 시금치를 샀는데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저는 시금치 구경을 못했어요 마트에서. 지난번에 시금치 비싸다고 저한테 예.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마요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3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예, 한 달에 3만 원 얘기했어서 설마 예. 그 한 박스겠지 겠지. 그렇게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시금치를 샀는데 예. 저희 지역이 가격이 제일 좋아요. 중랑구가. 예, 중랑구가 제일 좋은데 시장은 요만한 중랑구가 거 돼. 중랑구가 제일 좋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좋긴 한데 저는 이런 가격은 처음 주고 산 거죠. 얼마예요? 11,000원이었어요. 한 단에? 네, 한 단에 요만한 거 한 단에. 세상에. 그러니까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네. 그래서 이번에 잡채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세상에. 잡채도 그렇고 나물도 그렇고 네. 저기 취나물로 했다고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취나물로. 이 시금치를 사서 네. 아까워가지고 네. 반 나눠서 네. 저희 아버님이 저기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네. 거기 내려갈 때 반 아버님 거? 시금치 이렇게 좋은 시금치로 시금치를 사려고 했더니 11,000원인 거죠. 네. 근데 이거 밤에 사서 네. 아주 좋은 가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반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예. 시금치 한 단에 그렇고 모든 가격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돈을 썼습니다. 장 보시느라고. 네,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바꾸자. 네. 그래서 저희 많이 바꿨어요. 몇백만 원치 바꿔서 예. 그 시장도 다 돌고 다 돌아보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상인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물건값이 비싸니까 팔기도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예. 하고요. 이제 모두 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저는 전통시장에서 나가서 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행복이고 재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려운 코로나 때도 이렇진 않았어. 이게 딱 그분들의 가장 쉬운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몸에서 체화된 말이에요. 그 어려운 코로나 때도 이렇진 않았어. 경제가 다 망가지고 네. 그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가 살았던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지? 음.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막말이 붙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예. 막말이 붙습니다. 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막말이 붙고요. 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왜? 코로나 때도 해봤으니까. 그 어려움도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고 차단하고 내가 낸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죠. 그렇구나. 예. 네. 평범한 사람도 그래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당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저는 지역에선 중랑당이에요. 중랑당. 예, 저는 중랑당이에요. 예. 현명하지 않습니까? 무슨 당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를 좋아하지 않는 어른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예. 아버지 저 중랑당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중랑당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민심이. 놀란 거 하나 이야기할까요? 네. 지역에 이제 그 좀 비싼 의류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류?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옷가게? 옷가게. 예. 그렇죠. 예. 옷가게 왜 중저가 예. 중저가보다 어떻든 뭐 서민이 살기에는 고가의 예. 옷가게들이 있어요. 예. 옷가게를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그 앞에다 이제 예쁘게 제가 해줘가지고 네. 저거 좋죠. 이렇게 이제 자랑할 겸 들어간 거예요. 평상시엔 예. 불만이 많아서 거기 안 들어가요. 제가 네. 안 들어갔는데 거길 들어갔는데 딱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어. 의원님이 저 앞에 깨끗하게 해서 너무 좋은데 저거 보러 손님이 와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너무 싫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예, 사람인데. 그 대통령 자기가 뽑은 사람인데 이제 너무 싫고 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이야. 깜짝 놀라서 네. 그 가게는 안 들어가요 보통. 왜냐하면 좀 부자들이 들어가거나 좀 부유하거나 그리고 딱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좋은 소리 들을 만한 곳만 가지 다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간 지점 정도 되는 분에게 가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자랑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 앞에 전철역이 지나는데 전철 환풍기가 네. 담벼락이 높게 쌓였는데 그걸 저희가 싹 없애고 유리로 네. 깨끗하게 깔아줘서 시야가 훤해진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자랑해도 할 말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너무 친절한 거죠 저희. 예. 너무 친절해서 저희 거기서 옷 사갖고 나왔잖아요. 또 친절한데 안 살 수가 없어. 옷이 또 50% 세일이요.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거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그 민족의 대이동이 있고 온 진짜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올 추석에는 일치 단결해서 전부 윤 대통령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비판했다 이런 얘기가 도처에 있는데 중랑에서도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예, 예. 동네 의료는 괜찮았습니까?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였고 뭐 소아과마다 대기표가 10분 만에 100건이 넘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의료 쪽은 제대로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네요. 체크를 못하고 이제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선 아프지 마라. 네. 그리고 미리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비약을 주문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약을 미리 네. 제가 목도 좀 안 좋지만 조금 한 5일분, 10일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제가 감기약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그 예. 통증약도 준비하고 혹시나 몰라서 머리 아픈 약까지 저는 다 준비했고요. 예. 제가 미리 이제 음성을 다 보냈습니다. 절대 아프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약 7만 명께 예. 음성 메시지로 추석 인사를 드렸어요. 예. 거기 꼭 넣은 말이 절대 아프시지 마시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네. 와서 상비약을 미리 주문했다. 미리 구비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다. 아니 근데 그 연휴 국민이 협조한 거죠. 그러니까요. 연휴 마지막 날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시지를 내기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그래도 추석 명절에 의료 대란 없이 잘 지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 있었죠. 그다음에 25주차 임산부가 양수가 터진 가운데 무려 75군데나 병원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물론 이제 아이하고 그 애한테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보호자 각서를 쓰고서야 병원을 갈 수 있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일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아프다. 그럼 동네 병원 어디든 가면 돼요. 예.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예.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미리 예약해서
가는 그렇죠. 시스템이죠. 예. 의사가 부족하긴 하나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네. 있긴 했어요. 그러면 예. 의사들과 이야기를 해서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등 필수 의료 그리고 또 지방 의료 그리고 공공 의료 등을 확충하면 되는데 예.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지만 2,000명을 고집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제 다 알죠. 적당히 해라. 이렇게. 예. 아, 근데 진짜 지금 뭐 어쨌든 연휴가 잘 네. 이번 주까지 뭐 쉬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할 것 같은데 국회는 어제부터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 그 최혜병 특검법,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습니다. 예. 그 참 여사를 여사 붙이게 되는 묘한 참 그런 네, 게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김건희 대통령 부인 특검법.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법. 그리고 네. 또 이제 25만 원 지급하는 네, 지역화폐법. 이 세 가지 법 등에 대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필리버스터를 한 해 만에 하더니 결국 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국민의힘이 왜 이런 결정했다고 보세요? 필리버스터 하면 저희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예. 왜냐하면 정말 24시간 내내 예. 아니 저희가 끝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180명이 되면 이제 24시간 후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예. 24시간 내내 김건희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두고 내내 구체적으로 샅샅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최혜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쩌면 자신들에게 되게 불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필리버스터 한다고 생각했고 필리버스터 신청을 미리 다 받았어요. 네. 예,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필리버스터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긴급 투입이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신청을 해놨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들이 회동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때 느낌이 예. 필리버스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박성준 원내수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들에게 그 얘기 해줄 때는 한 12시쯤이었고요. 네. 끝내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넣지 않고 저에게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런데 1시 한 30분쯤, 1시 한 40분쯤 됐나 봐요. 네. 박성준 수석이 급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찬반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예.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시 40분쯤에 저희에게 연락이 왔으니까 그쪽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 같고 예 저희들에게 끝까지 말 안 하다가 네.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한 1시 반 돼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역풍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고 김건희 여사 방탄 이미지를 우려했고 또 하나는 몸이 축나는 거 말고 남는 게 없다. 이런 판단에서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네.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심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네. 김건희 특검법 네. 통과시켰잖아요.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장을 열지 않으려고 국민의힘이 애를 무던히도 썼죠. 네. 그렇지만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우리 법사위원들은 이 판을 열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을 열기까지 했었는데요. 법에 따라 이제 청문회도 하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본회의장에서 한다면 엄청난 관심거리가 돼서 네.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저희들이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주요한 계기였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얘기를 아는 거죠. 알고 근데 그동안은 말 못한 거죠. 네. 말도 못하고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의 전주가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많은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네. 뭐냐면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간에 네. 뭐 텔레그램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 이제 이게 네. 일보가 나왔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뭐 잠시 후에 저희 10시부터 허성모 의원님 모셔서 네, 네. 세상에 그 경남 지역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것인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어제 일단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깜짝 놀랐죠. 네. 맞구나. 맞구나.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저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해서 나오잖아요. 네. 우리 남편 바보다? 내가 다 해줘야 된다? 내가 다 해줘야지 되는 우리 남편은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했잖아요. 예.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2년 반 지나니까 예.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구나. 어.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걸 국민들 앞에 낱낱이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예. 기자에게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밖으로 드러났고 이게 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동아일보에 김순덕 칼럼인가 네네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구나 뽕뽕 끼고 뭐 하는 게 없고 몸뚱이는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작사를 내는 걸 보면서 저기 사적인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나 그래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동아일보에서 쓰는 때부터 예. 이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동아일보가 세상에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 되고 초기에 예. 바지는 줄줄 내려가는 바지 같은 걸 입었고 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했는데 술을 많이 먹었다라든지 예. 그리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면서 예. 그 이명수 기자랑 이야기했던 걸 김순덕 칼럼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네. 그래도 그것도 1년 전인가 그럴 예. 겁니다. 근데 지금 경제는 다 망가졌지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하는 일만 봐도 이상하지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때 그 말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VIP는 김건희요. 김건희를 말하는 나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모두 다 의심하는 게 조병로라고 하는 맞아요. 경무관의 예. 그 구명 로비, 예. 임성근 구명 로비 등등에서 예. 계속 김건희 여사가 얼쩡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공천에 개입할 때 김건희 여사 얘기 명확하게 나오고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동훈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제3차장 아닙니까? 예.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의 조합은 뭐 대한민국의 검찰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조합이었는데 네.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건희 예. 쪽에서 문자를 공개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안 셀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샜던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예. 이 녹취는 왜 나왔을까요? 명태균 네. 녹취인데 누가 녹취를 깠을까요? 글쎄 명태균 씨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까지 않고는 누가 깠겠습니까? 김영선 이거를. 의원이 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네. 공천에 개입하면 이거는 정치 중립의 위반이고 이거는 탄핵의 사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네. 열린우리당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단 말 했다가 한마디. 그 한마디 했다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은 너무 많은 게 지금 붙어 있어요. 네. 그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에 직접 개입되어 있는 게 있죠. 주가 조작이 있죠. 네. 주가 조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최은순 주가 조작이 또 들어있죠. 그런데 자기 장모는 10원 한 푼 누구에게 피해 준 적 없다는데 감옥 갔다 왔죠. 23억 원의 이익도 얻었죠. 23억 원의 이익도 얻었죠. 예. 거기에 통정매매 녹취가 있죠. 그리고 이 녹취도 있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앱도 깔려 있다 그러고 예. 온갖 게 다 들어 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 조작, 지금 말한 것처럼 공천 개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공천 개입이 이번엔 하이라이트죠. 근데 녹취가 나오면서 네. 그 녹취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네. 그 김건희 여사와의 얘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또 변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 확실하게 개입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뒤가 또 더 있다고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네. 말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대통령실에서 이례적 원래 이런 보도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특히 뭐 계엄 민주당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문제 얘기했을 때 즉각 반박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표정이 딱 이거 아닙니까? 네. 예. 표정이 딱 너무 슬프고 예. 불쌍하고 딱한데 어제 체코 뒤로는 떠날 온갖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체코 갈 때 표정 어떠셨어요, 그분? 체코 갈 때도 얌전한 것처럼 갔는데 예. 그게 뭡니까 진짜. 예. 갈 때 아마 속으로는 속이 문드러질 겁니다. 이것까지 터지다니 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걱정의 소리가 어딘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혹시 항소심에서 네. 무죄 나올지 모른다. 아, 그 도이치모터스. 예. 왜? 검찰들이 공소 유지를 하려고 애를 안 쓰는 것 같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걸 생각하고 김건희가 마포대교? 대권 행보처럼 마포대교 갔다 온 거 아니냐. 대권 행보하는 걸로 보셨어요? 마포대교를? 아니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 뭔가 지시도 하고 예, 예. 귀도 기울이면서 네. 대책도 내세우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웬걸 예. 항소심에서는 전부 다 유죄 때려지고 예. 전주까지 유죄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속이 문드러졌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뉴스토마토의 이 공천 개입 녹취가 나왔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빼박이다. 네. 예. 그 요거 살짝 여쭤보고 갈게요. 네. 전직 행안위원장 출신이시니까 네. 행안위원장 관점에서 볼 때 그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마포대교에 가서 뭐 뭐야 좀 뭘 높여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냥 국민이 쳐다보는 눈으로 꼴 사납죠. 그냥 쳐다봐도 꼴이 사나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건 감정선을 건드린 겁니다. 국민의? 예, 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대통령의 행보와 영부인 행보는 다른 거예요. 영부인은 해외에 가도 예. 거기에 있는 아동들을 보면서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네. 이런 문화적인 것을 시찰하고 네. 그것을 우리 쪽에 문화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걸 볼 예. 수 있다고 예. 봐요. 항상 그래 왔어요. 네. 교육문화비서관이 따라갑니다. 아. 그래서 교육문화비서관과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예. 쪽을 돌아보고 오고 그쪽 여사하고 만나고 오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이런 행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제가 행안위원장으로서 거기가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또 그 경찰들의 역량 그리고 소방의 역량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행안부가 이제 소방, 경찰 이런 쪽을 네.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부인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인 적은 제가 보기엔 듣도 보도 한 적이 없고요. 네.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영부인 가운데 마포대교에 나타나서 그렇게 자살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신 분은 처음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맨날 무슨 그 케네디 부인처럼 노란 옷 입고 나오고 네. 치마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저렇게 하고 나오다가 그날은 남방 입고 바지 입고 지휘하듯이 하는 모습은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감정선까지 마지막으로 건드린 겁니다. 예. 이번 추석 그것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에서도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한 행보라고. 네. 거의 왜 장관 저러는지 됐다. 모르겠다고. 장관 정도가 가면 되는 거지. 왜 거기를 그 영부인이 가가지고? 영부인이 왜 갑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문에 가서 반성하고 그날 사과하고 재판 소환돼야 되는데. 전날이에요. 2심 그렇습니다. 항소심 선고나기 전날. 전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무죄 나는 줄 알고 착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죄 날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막 했는데 네. 유죄가 나왔으면 전주가 무죄 나올 줄 아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이런 마음이다.
했다. 그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 이야기할까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다 유죄를 받았어요. 전주라고 하는 사람을 공범으로 1심에서 엮은 거예요. 공범으로 엮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돈을 제공하기는 했는데 이게 주가 조작이란 건 대강 알지만 자기가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개입한 것보다는 그들과 같이 공범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주식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범으로 하기에는 무죄였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왈 네. 이 사람을 공범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다 알고 주가 조작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이 사람에게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된 거예요. 네. 판사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예. 그래서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판사가. 네, 예. 판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지시를 해서 검찰에다 이야기를 한 해서 겁니다. 예. 방조 빼도 혐의가 박도 못하고 방조 혐의를 다시 기소를 한 하고 거죠. 그다음에 그걸로 예. 유죄가 그런데 이 났다. 사람은 1억 정도 통틀어서 손해를 손해를 본 봤-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그 엄마하고 같이 해서 23억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김건희 여사가 14억 예. 약 엄마가 약 9억 그래서 9억. 둘이 합쳐서 23억. 이거는 이제 경찰이 네. 종합 보고서에 올려놓은 액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손모 씨랑 다른 건 이 두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네. 전화 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아 팔라고 하던가요? 사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라고 하는 그 증권사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파세요. 그러면 사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네. 되는 거고요. 네. 최은순 여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 이거 내 거 싹 다 팔아. 3,550원에 싹 다 팔아. 이거 3,000원 이하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예. 그거 있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연맥이고 뭐 이런 식의 녹취가 나와요. 진짜 예, 엄마가 그럼 엄마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야. 회장의 얘기를 듣고 예. 말하는 녹취가 발견이 됐어요. 예.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발견이 됐어요. 예. 그리고 엑셀 파일이 있어요. 아니 그분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이런 상스러운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 분인데 쌍스러운 말도 있지만 어떻게 여기 주가에 그걸 하겠어요. 세상에. 여기에 이제 예. 같이 돈이 되니까 끼어들게 된 거죠. 세상에. 그리고 이번에 또 밝혀진 거지만 권오수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과 김건희 여사는 자기 표현에 나옵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해요.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도 엄청나게 하게 권오수 되는 회장이 거죠. 예. 예. 가족과 같은 네, 사이다. 그런 관계라고 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예. 그 가족과 같은 사이에서 권오수 회장 그다음에 그 저 시아버지죠. 윤기중 교수. 그리고 고 대열의 명태균 씨 부부도 여사님 초청자 명단으로 해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장소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본인은 다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아닌 것이 지금 막 확인이 되고 그럼요. 있는 겁니다. 이 공천 개입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제로 그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네, 김건희 특검법에도 이 내용도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 개입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럼 공천 개입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조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때는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김해로 가라.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맞춤형 공약을 해줄 것이다. 예. 이게 우리가 말했던 관건 선거 아닙니까? 그러네. 저희가 법적 조치 다 취해놨습니다. 어. 제가 직접 고발장 들고 예. 그 서울 경찰청에 가서 고발했던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관건 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선거 최고위원 때?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선거 때 전국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용인까지 가서 뭐 어느 정도의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선심성 금액만 합치면 몇 조, 수십 조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약속한 것만 하면 그 다 할 수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긴 한 건지 그것도 좀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고 그걸 권력을 이용하고 공공기관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 기관들을 이용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 관권 선거고요. 허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립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민생 토론회 갈 때마다 네. 토론회 장을 준비해 준 곳들이 네. 또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정체 불명이라든지 네. 누구인지 애매한 그래서 그 장을 열었던 곳을 가보니 이게 1억 내지 2억씩 매번 행사할 때마다 돈이 들었던 곳인데요. 가보니 자기 집이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직원이 몇 안 된 하나 내지 둘이라든지 네. 이런 데가 그 사업을 맡은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대통령 행사를요? 대통령 그 저기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토론회가 정말요? 예. 곳곳에 가는 곳 중에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 예, 그거 모르셨습니까? 예, 대통령 행사를 네, 어떻게 대통령 행사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부가 하는 행사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법적 조치가 아마 저희가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감사원은 뭐라는 겁니까? 정말 이번에 뭐 하여간 관저 관련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가 나왔어요? 나온 게 7번을 연기해서 몇 세상에. 년을 조사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아니 문제 없다고 그래도- 하기에는 뭐 무슨 무허가 업체 21g 21g인지 이름은 또 왜 21g 21g인데 그 21g이 또 어떻든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라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21g이 불법 증축, 불법 개축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의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 국민 여러분 법사위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법사위를 감사원에 네.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 감사원은 모든 자료를 내놓으세요. 네. 그동안 회의했던 자료를 내놓으세요. 네. 이거를 제가 그 법사위의 의결을 통해서 감사원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원 자료를 낱낱이 분석할 텐데요. 그 자료에도 또 숨겼겠죠. 네.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맞습니다. 이제 구멍 뚫렸고 구멍도 크게 뚫렸습니다. 예. 곳곳에서 예. 억소리가 나고 악소리가 나고 그 고발의 소리가 예. 나는데요. 김영선 의원 예. 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예. 이준석한테 갔었다면서요. 칠불사 지리산 자락의 네. 칠불사에서 네. 뭐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새벽까지 두 분이서 주지 스님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칠불사를 가는 이유는 뭐죠? 없- 칠불사까지 그 산속을 가는 이유는 뭐죠? 뭔가 좀 온갖 비밀을 다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거기 가서 기자회견 할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나를 1번 줘라. 그렇죠. 라고 했다는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김종인 네. 당시 위원장도 하셨고 그런데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 안 줬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딜은 있었던 것 같아요. 1번이냐 3번이냐. 그런데 네. 다 안 된다 해서 결국에는 이게 뭐 파이널까지 이르진 못했다. 고로 끝났다. 이제 파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개혁신당 쪽에서는 하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런 게 일이다. 있었으면 그때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면 네. 다 낱낱이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낱낱이 알려서 자신은 왜 당했어요? 자신도 그렇게 해서 팽당한 거 아닙니까? 김영선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여사가 픽해서 공천 준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픽해서 공천 준 거예요?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 일하대 이렇게 명태균 씨가 그런 말을 영태균 씨가 뭐라 그랬더라? 네. 나는 김영선 아이가 뭐 이랬대나?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픽한 사람이 김영선인데 네. 그렇게 해서 사랑했고 공천 줬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안 되는 과정에서도 또 대통령의 그 김건희 여사의 김해로 가라. 네.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을 짜맞춰 주겠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왜 또 공천은 안 된 거예요? 예. 거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한 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줄이 나와요. 뉴스토마토 보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강력한 허들에 막혔다. 한동훈의 허들에 막혔다. 이제 이런 보도가 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면 김영선 의원을 누군가는 보내려고 했었던 건데 한동훈 허들에 막혀서 결국은 못 가게 됐다. 그러고 나서 개혁신당에 노크를 한 거 아닌가.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마저도 이게 불발되면서 결국에는 김해갑으로 가지도 못하고 못 가게 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수전물을 7번이나 떠드셨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하면 될 줄 알았겠죠. 끼어드는 것부터가 잘못이고요. 네. 그리고 둘도 없는 동훈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러니까요. 보셨어요? 네, 동훈이한테 네, 얘기해. 녹취에 동훈이한테 얘기해. 예. 비밀이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동훈 씨가 허들이 되었으니 예. 얼마나 또 무리한 요구를 한 거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그것을 막았으니 당대표가 될 때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네. 그러니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 걸 막고 싶어서 오죽하면 창피하게 사과할게요. 사과하라 그러면 할게요. 근데 답이 없네요. 이런 걸 깎겠어요. 그렇죠. 이거 어디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완전 드라마 수준인데. 현실이 드라마가 현실을 못 쫓아와요. 현실이- 영화가 드라마 현실을 못 쫓아오는데 그 허들에 막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서로 사이는 또 안 좋아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거 다 낱낱이 네.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 내용 네. 그다음에 총선에 개입한 내용 네. 그리고 그전 보궐선거에 개입한 내용 같이 다 낱낱이 드러나야 되고 이게 이제 네. 대통령 개입은 아주 큰 문제고 네. 부인의 개입은 예. 최순실이 박근혜를 흔들어서 농단을 했듯이 네. 부인이 대통령을 흔들어 농단을 하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 거를 다 넘어서서 직접 예.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텔레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면서 농단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탄핵이 있었던 네. 그 사적 관계가 국정을 농단하는 그 탄핵 사유보다 더 큰 예.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하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국면인 건데 그러면 재보선에서 김영선 의원만 한 명만 했을까? 아니면 지방선거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 그러면 요게 지방선거 큰 덩어리가 하나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뭐 기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지방선거 큰 의혹이- 덩어리가 안 남아 있을 수는 없겠죠. 예. 그 대통령 선거에 함께한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네. 그리고 명태균 씨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아버지 바로 뒷자리에 앉아 네. 있는 서열이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서열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사적인 사람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건지 네. 표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초청을 받았다. 예, 여사님 초청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아니 도대체 김건희 여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명태균 씨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런 김건희 여사 그런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통화?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 김건희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에?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예. 저기 대통령 비서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선생님 김건희입니다. 어머. 대통령 비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 선생님 저기 김건희입니다. 여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것도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개인 폰?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입니다. 폰. 개인 폰. 예. 저희가 이번에 최혜경 수사 외압 관련해서 전화를 좀 많이 걸어봤습니까? 예. 저희가 800에 7070. 또 전화를 예, 예. 많이 걸어봤어요. 네. 800에 7070이 안보실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경호실. 경호실. 경호실로 등록돼 있는데 저희가 명함을 받은 게 있어요. 저희 보좌진들 중에 한 명이 예.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통령 무슨 실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 가지고 요 번호를 걸어봤더니
요 번호를 KT에 넣어봤어요. 예, KT. 그랬더니 거기에 예. 대통령 경호실 경호실. 소속이라고. 예. 있죠. 웬만한 그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소속인가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름이 달라요. 예. 대통령 경호처 소속이라고 하는 데가 800에 7070과 예. 대통령 그 비서 아이고 내가 이제 까먹었다.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대통령 경호처로 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공간이 대통령 경호처로 되어 있고 네.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저기 국민의힘 대변인인가 하는 여자가 네. 안규령 대변인하고 이 저기 그 대담을 하면서 나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이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서 네.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고 업무를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기령 대변인하고 이쪽 대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네, 대변인. 예. 둘이 TV 대담을 하면서 나옵니다.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업무 보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전화도 무수했었는데 예. 그 전화 속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는 전화도 있고 음.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았던 장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꼭 한번 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상 뭐 공유 오피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상 이 제가 비서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네. 그렇게 추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춘추관정으로 근무했는데 대통령 부속실이 있어요. 네. 제2부속실이라 그래서 예. 여사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사의 일정과 여사를 관리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둘 필요가 왜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지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마포대교 갈 때 누가 어떻게 누가 짠 간 거예요? 거예요? 예. 마포대교 갈 때 어디에서 전화를 했고 예. 누가 짰고 예. 그럼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사의 동선과 일정과 행사 참석과 이런 관리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실에서 하게 되겠죠. 그럼 대통령 일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여사 일정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여사에게 원래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올백과 뭐 화장품하고 가져갔을 때 예.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비서들이라고 하는데 행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관들이 누구 소속이었습니까? 대통령실 소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겁니다. 대통령실 소속의 사람들이 왜 여사를 관리하고 있냐? 왜 여사를 보좌하고 예. 있냐? 예. 이게 제가 묻는 의문에. 의문이죠. 예. 그다음에 큰 의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황제 출장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검찰로부터. 검찰. 예.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오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신분증도 저 이러이러 검사입니다 확인했잖아요. 네. 핸드폰도 반납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황제 출장 서비스 네. 받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성역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라고 했는데 바로 특혜와 예외와 성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해요. 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이 이 조사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으니 너는 빠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 여사의 부속실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예. 왜 대통령 부인의 예. 주가 조작과 이 디올백 등 명품백 수수 관련한 수사에 예.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조정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심각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예. 누가 대통령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들었냐?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얘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휘권이 없으니까 빠져라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맞느냐? 라고 했더니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디테일에 예. 이런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하면서 나란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변호사처럼 그 일을 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가 대통령인 거냐.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대통령에 이제 찍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행세는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사실은 세간의 의심입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우리 남편 바보야.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니 근데 그걸 바보야라고 그냥 했던 게 부인들이 그냥 네. 하는 무슨 자기 남편에 대한 비하 뭐 요런 정도가 아니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예. 그런 식의 얘기일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 깜짝 놀란 건 그거지요. 그 인도인가 네. 인도네시아인가 가가지고 아 인도네시아 예, 나가. 나가 예, 그 영상 보셨죠? 예. 예. 그리고 또 유엔인가에서 연설할 연설할 때 지휘하는 모습, 체크하면서. 체크하는 모습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기 영국의 장례식장 갈 때도 왜 제때 가놓고 거기 도착하지 못하느냐라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조금씩 느끼긴 했지만 지금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조문과 관련해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왜 그리고- 그렇게 늦게 갔는지 안 갔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예. 왜 그 공과 사과 구분돼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여사 부속실이 있어야 하는지 국회의원도 선거운동을 하면 그 가족이 해야 될 영역이 따로 또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죠. 서슴지 않고 써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 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에 개입하는 정황 등등을 보면 그 사적인 국정농단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보면요. 의료 대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최상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 공천 개입 논란까지 해서 도처가 지금 다 매우 심각한 그 위기의 시그널,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20%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대체로 비슷한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 그렇다면 이렇게 못할 텐데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 국정 운영의 기조도 바꾸고 특히 여야 의정과 관련해서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좀 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럴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 박민수 차관 절대 경질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해법이 있는 거냐 출구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민수 차관 경질해야죠. 근데 그럴 뜻이 복지부 없는 장관도 잘라야 거잖아요. 합니다. 근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예. 누구 믿고 그딴 얘기들을 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에게 가장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대통령은 왜 그딴 얘기를 했을까? 그럼 여기에 부인은 요즘 같아서는 그런 거죠. 부인은 또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일까? 예. 부인이 바꾸자고 해야 바꾸는 거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심각성을 못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한 번 하는 대통령. 네. 그리고 언론이 예. 우리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네. 메이저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 언론이 저는
지적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중동이 제가 메이저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그 보수 조중동이라고 언론들. 하는 예. 보수 언론이요. 예. 메이저라기보다는 예.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이 얘기해야 합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의료 대란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지 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지역에 그런데 중앙에 지역에 있는 분이 이번 추석 때는 아닌데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몇 주인데요? 응급실이나 전공의들이 다 나간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어요. 저한테 전화한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제가 뭔가 해결할 줄 아는 거죠. 인류하는 해결한 거죠. 인류하는 해결한 건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처음엔 양수가 터졌다가 아니라 임신한 아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의원님 도와주세요. 예. 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경희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경희대병원에서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전화들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옵니다. 오는군요. 오는데 이제 저희 지역에 예. 큰 산부인과가 있어요. 예. 약간 작은 종합병원이라 그럴까?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보낸 거죠. 음. 경희대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아는 경희대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누구지? 아무리 찾아도 전화가 안 돼요. 네. 전화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나만 믿고 있는데 예.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제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경희대 전화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경희대 응급실 전화를 한 거예요. 해봐야지. 뭐 예. 내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응급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경희대에서 딱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양수가 터져서 그러니까 어떤 위험해서 온다면 산모가 위험해서 온다면 저희는 안 됩니다. 아이고야. 저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가? 근데 그 사람들은 경희대 응급실로 출발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 사람은 우산지 누군지 모르지만 응급실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럼 원무과로 어떻게 하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전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응급실로 전화를 했고 네. 이제 출발한 사람은 경희대밖에 없으니까 네. 가까운 곳이 그쪽으로 가라고 한 거고 네. 이 응급실에서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9로 전화를 하세요. 그럼 119에서는 네. 어느 병원이 받을 수 있는지를 119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몇 시간씩 뺑뺑이 헤매게 헤매게 되는 거죠. 경희대로 갔다가 119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뭐 국회의원이 큰 백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 백이 없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했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그렇잖아도 자기네가 가다가 예. 또 얘기를 들었는데 119로 전화를 하라 그래서 예. 경희대를 찍고 예. 119로 전화를 했는데 예. 고대병원에서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갔어요. 예. 가고 이제 거기서는 예. 치료를 해주게 된 거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안절부절이죠. 내가 뭐 큰 백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백이 없어. 아니 있을 수도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빨리 잘 살펴봐달라고 이럴 네. 수는 있겠죠. 괜히 어쨌든 119로 전화를 해서 제가 보기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 254명에게 얼마나 많은 민원 전화가 갔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전화를 받았을 것이고 맞습니다. 전국이 다 난리였을 텐데 이 근데 여론을 정신을 받아서 못 차리는 게 이 여론을 받아서 국회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한동훈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심 따르지 않으면 용산이나 국민의힘에 기회 없을 거다라는 추석 여론을 확인했다.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다른데 불편한 게 싫다고 편들면 되겠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사과해라. 이런 사과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명품백 사건 사과로 끝낼 일일까요? 우선 한동훈 대표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참 다행이다. 아니 근데 한동훈 예. 그 세 사람이 아주 단짝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정도면 그 사이에 금이 엄청나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이 엄청나게 갔는데 이게 그래도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럼 해결하려면 빨리 여야 의정 만나서 해결을 해야죠. 네. 근데 말은 하고 그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동훈도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정도 말이라도 국민의힘 추경호는 뭐 합니까? 추경호.
예, 추경호 대표는 뭐 용산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그러고 들었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얘기를 못 하고 있고 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시작하고 탈당을 요구하고 시작. 그때 정신 차리는데 그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또 누굽니까? 원희룡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그때 사과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오! 이러고 다 편말을 들었었잖아요. 네. 사과해야죠. 예.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부인이 이것만 받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라고 추측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열려 있어요, 예, 공간이.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 관저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1,000만 원짜리 분재가 문이 열리면서 들어갔다는 들어갔잖아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1g인지 뭔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수의 계약은 한 번 했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 과정에서 무엇이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죠. 잔푼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자체는 뇌물성이라고 볼 수 있고 알선수재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자체는 청탁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청탁을 받아 물건을 받았고 남편이 이야기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건 전부 다 같이 가는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친 게 국고횡령, 국가기록물이라고 네. 국민의힘에서 가이드라인을 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가이드라인을 쳤는데 이게 이제 암적인 존재로 가서 다 병이 돼가지고 네. 병들어 쓰러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인데 이거 그래서 특검 통해서 철저히 예. 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공수처 이것도 고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 이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권익에 얼마나 압력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국장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에 가서는 예. 조문도 하고 조의도 표하고 그랬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 일단 이제 그 추석 연휴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국회 시간입니다. 네. 이제 국회 이제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국감 시작되면 이런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난타전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0석의 문턱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또 24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재의결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200석을 통과시킬 거냐.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좀 그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말했던 대법원장 추천 네. 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은 저는 고민하고 갈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08표 중에 104표만 네. 반대를 했고 예. 어제 안철수 의원도 와서 찬성을 그렇죠.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 부인과 관련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통령도 장모도 다 연루되어 있는 자본시장 교란죄 등 네. 그리고 또 선거 개입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과 관련돼 있는 것은 거부하면 안 돼요. 이미 뭐 벌써 몇 번째 거부권을 안 행사하고 돼요.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양심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10월 10일이 네. 또 그 총선 선거 공소시험 네. 마감 날입니다. 예. 10월 10일이 끝나고 나면 많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그 중심을 좀 잡고 예. 그 찬성하지 않을까 아. 이런 기대도 좀 10월 10일에 걸쳐서 해보고요.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지금 다 움츠러들고 움츠리고 있는데 있죠. 10월 10일 이후에는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때부터는 용산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뭐 적극적으로 얼마나 어필할지는 모르겠으나 소극적인 찬성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아. 해야 하죠. 예. 그래야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천년 만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그 다음 대통령한테는 잘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저는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법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별법 입법 청문회, 최혜병 수사 외압 입법 청문회, 그리고 김영철 검사 탄핵 입법 청문회, 그리고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박상용 검사 탄핵 입법 청문회, 어미준 그리고 강백신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입법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장시호도, 최순실도, 그리고 김건희도, 최은순도, 네. 그리고 이종호. 네. 안 이종호 나왔죠. 알죠? 이종호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종호 등등. 제가 보기엔 이제 명태균 씨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예. 등등 전부 다 예. 이번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국정감사입니다. 예. 여기에 전부 불러내서 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희가 다시 봐야겠지만 그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네. 나와서 자신들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전주가 예.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집행유예이지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와 기반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예. 하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37번이 이름이 불립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50번이 더 더해진 87번이 불려요. 네. 87번을 김건희 여사 이름을 부르고요. 범죄에 이용된 것 중에 48%가 김건희 여사와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될 정도니까 그게 재판에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려 4분을 넘게 인터뷰를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시계가 없으니까 예, 시계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네. 형편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도 네. 자발적 구독자를 통해서 네. 조금 더 분발해서 현장 네. 취재도 열심히 다니고 네. 노력하는 그런 미디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 한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5분 지났는데 예, 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뒷분 네. 와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네, 예, 예. 네. 나라가 정말 뒤숭숭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세상입니다. 이 곤혹스러운 세상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이 더 이상 그 국정농단 하지 말고 공정한 그 소환 통해서 수사받고 또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 서영교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구하라법도 통과시켰고요. 이번에도 또 중요한 법안들 많이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 통과를 통해서 경제 살리고 또 대한민국이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취재 잘 편의점 화이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